예산군 농업위수가 주최하고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혼하는 토론회로 미래농정 현장 포럼 사업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예산군의 먹거리 사업의 체계를 밟아가는 첫걸음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듣고자 준비하였으나 여러분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속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방역수칙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 의식으로 국민의회 대회사, 내빈 축사, 기념 촬영, 2부 토론회를 위한 자리 정돈과 함께 예산군의회 강성구 의원님이 예산군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설명하시고 네 분의 패널의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11시 50분에 회의하여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군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발전 방향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 토끼를 향해 주시고 혹여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세에서 예를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회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회를 축하하시기에 참석해주신 내빈과 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에서 별을 뛰시고 국민과 함께 하시는 홍선봉 군수님 오셨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발제자이시며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산군 부위원장이신 김봉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군의 박응수 부회장님 이상우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완진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중에 혹시 빠지신 분 있나요? 네, 다음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예산군 연합사업단 김호규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회의소 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영 부회장님 비롯한 이재인 이상은 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동건 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읍면제장 김일령, 정세봉, 차재근, 이은근, 안영일, 이성종 회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좌장님 오셨나요? 네. 네.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한국대학교
자원경제학과 김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예산군 농정위성과 박상목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황선덕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지 너무 뒤에 계십니다.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 권지혜 충남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산군 농업회의소 사학교육 회장 김일영 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조용히 내려와가지고 아직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지가 아주 메말라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수지 예당 저수지 근처에 갔을 때 물이 점점 흙바닥이 드러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산 위에서 물이 좀 내려와가지고 올 가을 농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덕산, 봉산, 이렇게 광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행사가 좀 일찍 좀 이렇게 준비 마련을 해가지고 토론회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자꾸 장기화 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모쪼록 여기에 오신 토론자를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농업회의소 회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농업회의소 주최로 예산군 농업인이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예산군 학교급식 활성화와 예산군 군민의 먹거리 사업이 핵심인 푸드플랜의 발전 방향을 모아보고자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적극 투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님, 예산군의회 박웅수 부의장님, 또 정한진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발제자로 토론에 참석하신 강서은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먹거리 문화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으로 그간의 농업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물이 예산군 내 93개 학교의 9천여 명의 학생들 급식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며 그동안 학교급식에 관계하고 계신 여러분과 생산자이신 우리 농업인 모두의 누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예산군 푸드플랜 및 학교 급식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농업인 비롯한 회원 여러분, 우리 농업회의소가 출범한 지 10년이 난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다 함께 전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나는 농업인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은 농업의 안정적인 틀이 확보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또한 우리와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변화한 기후와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의 소비 형태도 변화하고 있어 우리 농업도 변화해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담아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농업 정책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이신 강선구 군의원님과 좌장이신 김호 한국대학교 환경자원학 교수님, 토론자 박상목 농정유통과장님, 권지혜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 충남지사장님, 황선덕 예산군 학교급식센터 출하회 회원님, 농업회의소 김일영 이사님께 우리 예산군과 농업인 모두에게 유익한 토론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회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실 기원드리며 개회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흥선동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감으로 가지고서 저희들은 한 해 대책까지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평균 75mm가 비가 좀 피해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수지도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가 올라갔더라고요. 저수율이. 아마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승구 의장님과 박은수 부의장님 등 우리 군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해서 우리 군도 한번 우리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좀 해보자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급식센터도 설립을 해서 2017년도에 처음 학교 급식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이 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급식센터 4년 동안 한 그런 상황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푸드 플랜도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까 이런 것을 토론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과장이신 김호 교수님 또 발제자인 강선구 의원님, 토론자님, 또 방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요즘 코로나19 전국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급식 센터 관련해서 예산군 농업발전과
푸드풀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함께 하신 우리 황선봉 군수님 또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또 이를 주관하신 우리 김진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그 문제점은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농산물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후 시군으로부터 농산물을 대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다뤄져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시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토론회가 잘 들고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거는 좀 달까지 좀 지급해야 되니까. 자, 제가 화이팅 준비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론회가 카카오톡 이렇게 QR코드 오시면서 보셨나 모르지만 그 배너에 QR코드가 있었거든요. QR코드 찍으면 단체 카톡으로 다 넘어온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황선동 부회장께서 한번 해주시죠. 입구에 보시면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연결돼요. 좀 토론이 일반 토론자, 방청자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많거나 원하는 진행팀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토론 중에 발제자든지 좌장이든 토론자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셔서 안 되신 분은 한 번씩 등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도저도 다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이따 손들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이 처음으로 미래농정 포럼 그 사업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좀 올라가시시니 제가 자리 뭐 이렇게 놔드린 대로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재미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좋답니다. 근데 이 토론 자체가 재미있는 토론은 아니고 꼭 필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이렇게 토론에 방청 좀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 주시면 토론자 분들이 답변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장이신 한국대학교 환경경제학과 김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 교수님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제9기 국가기술기능발전위원회 의원으로 역임하시고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충청남도 광역급식센터장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충청남도 산농혁신위원장
2013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농업포럼 대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생활교육 충남네트워크 상임 대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현산림 천안아산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 자문 농업위원 특위 빅불제도 정책협의회 의원으로 하셨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농림부 농림업무 심사평가위원, 2000년에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이에 많은 경력이 있으나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 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그리고 제일 우측에 예산군 농경유특과 박상묵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예산군 청년농업인 협의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권지혜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 충남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일정 학교 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선구인 관계자시고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민의회 의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황선구 의원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부터 발표는 우리 저기 사장님이신 김호 교수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군 학교급식센터 그리고 푸드플랜 발전 방향 토론회 자장을 맡은 김호입니다. 이 학교급식이 이제 우리 충남에서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모델을 따서 이제 다른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교급식 센터는 우리 생산자와 이제 학교, 이제 소비자죠 학교, 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행정이 이제 서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항상 합의해서 가격과 물량과 품목을 합의해서 끌어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각 시군별로 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별로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또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해서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발제를 이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예산군의 운영위원장님이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예산군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산군의 강성구입니다. 오늘 좀 발제로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지역에 계신 그 농업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예산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가져보려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15분 다 안 쓰고 그 이전에 좀 끝나서 그 여기 계신 그 농업회의소 관계자분들과 농업 관련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9페이지서부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약간 불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내용보다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있는 권지혜 지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박상모 운영평가장님들이 자세하게 PT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을 발제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푸드플랜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예산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에 있어서 누가 봐도 저희가 경공업, 중공업보다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었을 때는 미시적 관점이냐 거시적 관점이냐,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하나와 농가 하나의 일년의 생산량,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전체와 예산군에 있는 농업 전체와 얼마를 그 지역 내에 총 생산량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좁은 개념의 부분, 농가 하나와 예를 들면 여기 농업회의소 의장이신 김진아 회장님이 있는 농가와 하나에 있는 그 공장과의 그 1년에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따지면 그건 누가 봐도 공장이 많이 봅니다. 한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를 확대를 해보면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농업과 관련된 지역 총 생산량,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다니는 일인 거죠.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져보면 지자체 저희 예산군에서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는 약 5년간에 약 500억 원의 국비, 도비를 포함한 직접적인 보조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업에 관해 대해서는 가짓수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사업, 퇴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얻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직접적인 소득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충청남도에서 2012년도 3월 13일 날 농수산위원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를 했고 그 날로부터 저희가 3,452일째 되는 해가 오늘입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을 보면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직접 소비하는 푸드플랜 아주 기초적인 행태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도 1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삼농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김 교수님 좌장님께서 말씀을 더 붙여주실 거라 믿지만 여러 국가적 정책이 있어서 농가들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간유통에서 가락동 갔다가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또 업자들 손을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거를 좀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이 푸드플랜 학교급식센터의 그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예산군 푸드플랜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자료에 보면은 너무 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식재료 공급 체계 순서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 중단부인데요. 급식센터에서 단가를 확정하고 학교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 내역을 하고요. 그럼 공급업체에서는 식재료를 납품을 하고 급식센터에서 식재료 검수도 하고 학교 배송을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 해당 그 주무관님이 오신 거라고 하는데 이경 주무관님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무관님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그 주문량이 얼마냐, 그리고 전산에서 요청을 하면 그 전산 요청을 잘못된 거를 가지고 또 그거를 더 다 수정하시고 배송하시고 하다못해 그 예전에 있던 팀장님은 그 배송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차로 막 직접 배송도 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학교급식 센터를 추진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어떤 농가 거를 살 것이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누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학계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럼 어떤 농가의 것을 어떻게 누가 구매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업농과 영세농으로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단위 면적의 기업농 같은 경우에는 출하에 대한 이미 안정적인 루트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영세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해마다 올해는 고추를 심어야 되느냐, 올해는 콩을 심어야 되느냐, 올해는 깨를 심어야 되는 고민이 결국에는 생산을 잘하고 나서도
출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SNS 지인께서 글을 올려놓으셔가지고 가봤는데요. 요즘에 고추가 12,000원, 심지어는 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추 시장에서. 근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았고, 그 전년도는 안 했다는 거죠.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가져야지만 안정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이 계속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의제를 하나 좀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문제가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관련된 분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농협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농가와 그리고 이제 해상 실무진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요. 많이 생산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냥 저희가 공공으로 구매해가지고 그냥 다 버립니까? 그렇다고 적게 계약 재배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완충 작용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뭐 직역 로컬 매장을 만든다든지 대도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뭐 농협 내지는 다른 기본적인 소비유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좀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농협 관계자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군 1년 결산액이 한 9,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한 3,000억 정도가 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적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농협 내지는 그거 유사한 기관에서 좀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유통구조 안에서 그 완충작용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산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이제 긴급한 사업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 순전히 다 안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농가에서 지금처럼 당신들이 생산한 거지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냥 피해보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급식 푸드플랜에 대한 것은 목표는 요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의 장점을 저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흥청, 농촌진흥청 계열, 연구 계열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 반경 5km 안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농업대학, 산업대학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입니다. 기능을 보면. 그리고 예산군 기술센터 등을 하면은 반경 5km 안에 학교, 그리고 진흥청 계열에서 있는 연구기관, 광역단위, 그리고 지자체 단위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적은 생산비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없고 유통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참석해주신 농림통합 박상목 과장님과 학교급식팀을 니네가 잘못했다 얘기 아닙니다. 이제서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 인사말에서도 4년 동안 일단 기본적인 틀거리는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스텝은 뭐 할까요? 다음 걸음은 뭘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목표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에서 2018년도에 학교급식센터 처음 추진했었을 당시 지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그대로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부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A 농가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계약 재배를 할 거냐, 아니면 해당 농가의 생산량의 쿼터제 몇 %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줄 거냐, 그럼 거기에서 기업농, 대농가 것도 같이 포함시킬 거냐, 아닐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함께 저희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 지침에 의하면 농가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네. 빠릅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학교급식센터가 공공급식센터로 확장 운영돼야 되고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내지는 공공급식센터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로 갖고 오고 그거를 소분, 포장, 상품화 과정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홍성군처럼 시스템을 갖춰주되 그걸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학교에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직접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충청남도에서 내놓은 지침의 주요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중심은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가고 그 중간 연결 과정은 학교급식센터 내지는 농업회의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권고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과장님 계시지만요. 그 직원분 2분 갖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농가들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작물체계 구축하고 생산량 조정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업무는 별도의 조직이 해야 되고 저희가 이 공공급식 그리고 농산물 푸드플랜에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군청 안에 신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예산군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것이 푸드플랜 운영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고 현재 있는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이 조례 규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아주 밀접한 협의관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소분 생산하는 과정을 지금은 외부 기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 감소의 축을 누구라도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장 근본인 이익 구조를 보면은 이 기업들이 이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공공급식센터 내지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그 역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저장고만 있는데 상품화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그냥 농산물 갖다 주면 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딱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뭐 신문,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푸드플랜이라든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안의 주요 산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 때에서는 제가 이제 조그맣게 농사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반대를 하십니다. 그 고생되는 걸 왜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도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연평균 소득 3,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그 회의소 관련된 그 농민분들은 당연히 잘 협조해 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 몇몇 농가들로 인해서 그리고 몇몇 유통 구조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예산군 학교급식센터가 잘못됐다. 푸드플랜이 실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개념의 접근이 새로운 농업에 대한 시스템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한 선도 역할을 저희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의제를 두고 좋은 말씀은 나머지 토론자 및 자장님을 통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급식 운영 문제 또 출하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문제도 작물체계 구축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소금 포장이랄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센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지 어떤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또 이제 인식의 변화라는 또 이제 급식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요. 항상 그 어떤 균형이 깨지게 가다 보면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업체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또 학교 측도 있고 해서 이제 항상 그 가격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들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얘기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박상목 과장님 좀 나중에 하시고요. 그 행정을 담당하시니까 흥선덕 출하회, 이 급식센터 출하회 흥선덕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들어가는 말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방송부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을 지적을 하고 면박을 주고 참기를 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 제가 오늘 토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도 있고 특히 좀 거북한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푸드플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라는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1인칭 시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말씀드리는 제 기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생산자로서 참여하면서 미흡했던 점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무상급식은 앞에도 적었지만 저희가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 밥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무상급식은 크게 보면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게 취지가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이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의 확대로 인해서 지역의 소규모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라는 두 번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2018년부터 17년부터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 학교급식이 더 발전돼서 푸드플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생산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거 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앉아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곳에 자료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예산부분 학교급식센터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같이 드렸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산부분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의 제20조 상황에 보면 예산부분 군수는 학교급식센터의 현황과 지역의 식재료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저희 생산단체죠. 출하회라는 조직에서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산한 게 어떤 학회에서 발주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려줘라. 근데 계속 하는 얘기는 시스템이 구현이 안 됐다. 불가하다. 계속 안 줬던 거죠. 2021년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포털에서 1만 주만에서 이렇게 불수한 자료가 있으니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스템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학교에서
생산을 하는데 소비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뭐를 얼마나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자꾸 학교급식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군의 학교급식에 있는 물건을 시킬 게 없대요. 품목이 없어서 시킬 게 없대요.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을 하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 대략 6,000명 정도로 적어놨는데 관내에 1일 1식 점심만 했을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 빼고 1일 1식을 해도 아니 너무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이죠. 저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가가 들어간 농가 중에 총 매출입니다. 순이익 말고 총 매출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넘는 농가가 없어요. 6,000명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 12분량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학교에서 주문한 양을 좀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주문 시 생산자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번호가 다 산 주인번호 있는 것처럼 다 번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력 추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별 주문량과 실제 입고량 그러니까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생산자 발표를 했는데 정말 학교에 들어간 양은 얼마인지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 답변이 나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기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2번, 3번, 4번 내용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없다는 거죠. 이 토론회 자리 아까 강성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3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예산산이 공급액이 76.8% 6억 4,516만 2천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키로수는 뭐 18톤인가요? 82%가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건 제가 좀 불만족을 다시 또 청구를 또 한 겁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 추다회 회원들이 실제로 학교급식에 납품해서 정산받은 내역입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이름은 가려놨는데 600만원, 1800만원, 1900만원, 71,000원, 220만원, 80만원, 150만원, 800만원, 여기 밑에 또 1000만원 되시는 분이 있고 이게 1년 동안 학교급식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지금 이게 잘못됐든 이 자료에 나온 수치가 잘못됐든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죠.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이거 문제 있다.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료를 꺼냈는데 이거는 뭐 옛날 지나간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 삼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생산 및 유통 대금 정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것도 학교급식 조례에 보시면 18조 2항 3항 2항부터 읽어드릴게요. 재배 농가 생산단체와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하에 가입된 농가들은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해서 면적 부분으로 따지든 뭐 총량을 따지든 뭐 당신 뭐 생산하니까 얼마를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없었죠. 없어서 이 부분대로 하면 좋겠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여기 식재료의 유통 및 관리, 공급 관리, 비용 정산 말씀드렸는데 요거 다음 회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여기 보시면 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재배농가 또는 생산단체와 계약제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해야 된다. 최우선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좀 심각한 얘기긴 한데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2021년 2월 달에 납품한 대금을 아직도 정산 못 받은 농가가 있어요.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이거는 누가 지금 생산자들이 가서 그러면 찾아가서 돈 왜 안 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구조가 저희가 학교급식 출하회가 20명 남짓 시작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10분도 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친환경 농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데 물론 뭐 고집도 있으시고 사명 없이는 솔직히 좀 하기가 되게 힘든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학교 입구되는 양은 자꾸 줄고 정부 공개에서 뭐가 이상해서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예산군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90일에서 140일 이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농산물을 수확까지 그러니까 파종에서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90일에서 140일 더 많이 걸리거나 좀 더 짧은 작물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학교급식센터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아니라 학교급식의 대금 정산 시스템이 다음 달 16일 날 정산이에요. 쉽게 이 말씀드리면 3월 1일이면 빨간 날이니까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학교가 계약을 해서 3월 2일 날 납품하게 되면 4월 16일 날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최장 46일이 플러스 되죠. 거기에 16일에서 140일 140일 농업을 춘탁합시다. 140일 동안 제가 작물을 심어서 기다렸어요. 물론 그 전에 뭐 밭 관리도 해야 되고 준비 과정도 있겠죠. 재배 기간 140일입니다. 근데 정산 받을 때 최장 40일이 또 소요돼요. 그럼 186일이죠. 반년입니다. 반년. 반년에서 정산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냐. 왜? 가락동시장이나 어디 대형 수확처 가면 주말교육, 용역 출하하게 되면 주말교육에서도 특히 다음 날에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농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수익이 한 번에 나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학교급식센터가 아무리 학교급식이 혹은 공공급식이 아무리 가격이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관행투자보다 더 좋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대금 정산이 늦춰진다고 하면 여기에 선뜻 나설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겠지만 이 교육청도 걸려있고 이게 지자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이주단으로 해서 끊어서 정산을 해야지 않겠냐. 농산물을 납품한 다음에 물론 하자가 없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 재배를 통한 책임 소비처 확대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강성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공급식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농산물이 아까 고추 말씀하셨지만 흉년일 때는 엄청 비싸고 또 송년일 때는 가격이 또 엄청 떨어져요. 그러면 계약 재배를 했는데 계약 재배는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겁니다. 왜? 전년에 학생 수 대비해서 이번처럼 코로나가 생기거나 이런 돌발사항이 없다 하면 비슷하게 소비가 되는데 그러면 풍년이 들어서 좀 더 오버 생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뭐 농가들이 나서 책임지라는 얘기냐. 뭐 그렇다고 농가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고 공공급식을 좀 확대를 해서 저희 여기 순천 추사울이지만 순천 공무원도 급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유관기관 다 공공급식 하지 않습니까? 공공급식에는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을 해서 좀 더 판매처를 좀 늘려야 친환경 출하에도 더 들어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급식만 바라보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주소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천덕 선생님 발표 내용을 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충남의 학교급식의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 원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이제 이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그다음에 대금 정산이 2021년 2월 대금이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결제가 안 되겠다는 게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리 분위에서 예산 안 주셨습니까? 의원님 맞으셨죠?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뭐 좀 그 업무를 등하게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산주기 2주, 보통 다 2주 정도 주기로 다 다른 센터에서는 그렇게 결제가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계약제배, 이 학교급식의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제배거든요. 계약제배 자구책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구책의 계약제배를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 출하하기 전에, 생산 파종하기 전에 금년의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얼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학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량에 맞춰서 가격은 어느 정도 한다. 또 이제 다른 시군 사례 보면은 뭐 이제 그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은 어쨌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가격은 결정되고 생산에 들어가고 그걸 급식에 공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산자 입장의 성선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왜 과장님 맨 나중에 하시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급식하고 이제 푸드 플랜을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이 토론에 나온 내용들을 또 다 종합해서 또 답변을 또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맨 나중에 이제 토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푸드 플랜 건지의 지역농 네트워크 충남지사장께서 예상은 푸드 플랜 기반 학교급식 및 공공 활성화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농업 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의 권지혜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푸드와 관련해서 예산군 분들과 지난 1년간 다양한 안전분과, 그다음 보장분과, 건강분과라는 세 가지 분과에 참여하시는 많은 민간 주체분들과 행정 관계자분들과 함께 푸드와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라는 그런 회의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급식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수단의 고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의도된 행동들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산자분들께서도 기존의 중소분들의 출하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행농업이 조금 더 개선되는 차원과,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의 불안정한 시스템 또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공급식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쉽게 물류나 내용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러한 과정들을 해결하는 구조 속에서 농가를 조직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이것을 받으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아이들, 특히 예산군에서도 약 1만여 명의 영유아 청소년 아이들이 있지만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들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일반 기업도, 그리고 일반 공공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먹거리 또는 일반 주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이 확대되는 시각으로 예산군의 시각이 확대된다면 좀 더 많은 시장이, 많은 관계시장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했던 1년이라면 지금부터는 그러한 작전들을 어떻게 짜야지 앞으로 학교급식을 저희가 3년을 진행했지만 지금의 진통과 또는 개선해야 되는 해결과제가 있듯이 공공급식 영역도 아마 좀 더 분야별 다른 물류 시스템과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반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었습니다. 충남도에 살 때. 그래서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 홍성군이랄지 또 당진이 이제 입장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후로 직영을 이제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책임감이랄지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제 현지 시설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업회의소의 김일령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인수 석교 지휘장 김민덕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강성구 의원님이 처음에 그 의원 되셔가지고 의회 사무실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푸드프렌 사업을 제안했어요. 그게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이 안 됐는데 그때는 뜬구름 잡는 제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뜬구름 잡힐 만한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 문제가 문제가 돼 있죠. 그건 누가 맡아도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지금 학교 급식을 농협서 맡은 사람은 하겠으니까 안 해요. 왜? 적자나기 때문에. 문제는 적자가 인건비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공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 지금 그 황선덕 씨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이건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근호 경영회장 시작할 때 푸드프렌 사업 푸드프렌을 내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작년 그렇게 2천만 군에서 2천만 원 세워서 기초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우리 권지혜 지사장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이 계획을 5개년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지금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19일날 보고 20일날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27일날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토론하기 쉬웠을 텐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학교 급식 문제가 큰 이슈가 됐던 이유는 조직적이나 지금 그 운영 자체가 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 급식 경영회장하면서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현장을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타 지역의 그 급식 문제를 견학을 해보니까 잘된 지역이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뿐이 아니고 매장이 로컬 푸드 매장 7개이기 때문에 남는 물건을 매장으로 다 보내고, 뭐 농가에서도 그 소득도 짭짤하게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구조가 중간 밴더 역할하는 구조가 역할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농협서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공익성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학교 급식은 농산물 파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건강 먹거리, 군민들 먹거리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가 투여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계단거리. 또 있죠. 교통 문제, 버스, 예산교통에다 1년에 한 45억씩 군비 줍니다. 빈차도 노랭이잖아요. 빈차도. 한명타도 빈차도 노랭이잖아요. 그렇게 치료해서 학교 급식 문제를 원활하게 로컬푸드 회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도 풍부합니다. 우리 지금 여성군에 농가들이 여기 스킵이나 착교나 덕산이나 대전간 부속도 사이에 판매하는 예당적 판매하는 농가들이 소농들이 한 400여 농가들이 생산 및 활동하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관련합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거버넌스 형성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산군 푸드프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군의회와 군으로 같이 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농정유통과에 부서가 생겨야 됩니다. 푸드프렌 과가 생겨야 돼요.
조그만 청와대 같은 게 생겼어요. 아까 화성 얘기했으면 화성은 그 푸드프레, 그 학교급식, 이쪽에 종사하는 건 30년이에요. 30년이. 1년 매출이 한 300억 매출합니다. 그 시에서 지원한 것이 한 30억 지원해가지고 수수료 10% 60억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계획을 지금 현재 지사장님이 작년 1년 동안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5개년 계획 다 세워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하면서 추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이 형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체계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교급식 그 체계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간에 일어난 사람이 개인 업자가 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못 주죠. 적자 보니까. 이거 농가는 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운 밖에 구치자들 돈 지급했는데 중간 역할은 그 사람이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적자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됐다니. 그게 안 되는 거죠. 누구 잘못이라고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푸드프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여기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고속도로의 예산동과 홍보 매장, 예당지 매장, 수업사의 관광객들 상대하는 매장 이런 것을 여기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입법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여기 종사자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취직해가지고 유통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퇴직할 때까지 전문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1년 내 2년 있다 다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면 또 바뀌어 또 가르쳐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4년째가 하고 3년이 지났어요. 이 푸드프랜 사업 농업에서 발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4년, 3년이 넘었습니다. 4년째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잘못된 거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우리 농업 유통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권재 지사장님이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계획서가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토대를 가지고 조사한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풍부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예산군 농산물 소비시장이 600억입니다. 600억. 그리고 지금 농협중앙에서 연합사업단이 판매 목표가 300억입니다. 올해 계획이. 그러면 연합사업 판매 목표는 가격등록 하잖아요. 그럼 하다 들어오고 지역 내려오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남는 거를 가락동이나 외부로 가야 되는데 갔다 오는 시스템이 이미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주 때문에 같은 거죠. 오늘 반가웠고요. 앞으로는 우리 농업에서에서 이런 것을 이미 추진위원단을 위해서 농업에서 발족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니까 이걸 잘 실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순환식품 마련에 우리가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예산의 문제는
예산 국민이 나서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특히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농정유통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카톡에도 뭐 질문도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포함해서 우리 여기서 혹시 토론하신 분들이 답변할 거 있으면 좀 카톡 좀 봐주시고요. 박상목 과장님, 전반적으로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농정유통과에서 근무하게 된 박상목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학교급식 운영 현황과 코드 훈련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도 보시고 PPT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27개소 1,554명에게는 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현물로 1억 원어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에는 단체 급식과 공공 급식이 있습니다. 단체 급식은 식품 의사검사 학교, 병원, 군대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고, 공공급식은 국가자치단체,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합니다. 예산군의 단체 급식 규모는 176억 원으로 학교 급식센터에서 64억 원, 기업급식이 한 46억 원, 공공기관 29억 원, 대학교 17억 원, 기타 20억 원입니다. 학교 급식을 제외한 지역산 농산물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업의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과 지역 운영 기업의 식재료, 입찰업체를 통한 식재료 납품 방식 등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여건 조정을 위한 행정과 생산자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금 푸드플랜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권지혜 지회장님과 김일영 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군이 추진 의지를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과 이와 관련된 안정,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등이 푸드플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을 4년 6개월간 운영한 우리 군에서는 운영 체계, 부족한 점을 알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접목한다면 좀 더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실행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준비기관으로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하고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실태조사, 먹거리 지도개발, 군수 인증제 도입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확립기로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확산기로 먹거리 정책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간, 사업 범위 등 다양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제2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의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센터 운영과 푸드플랜 실행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강선도 의원님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학교 급식센터를 4년 6개월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크게 생각하시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과 지역 농산물 판매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름의 좀 성과이며 향후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근본 제2의 추경에 물류 및 유통, 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유통 조직이 농산물 유통 단계별 원가 분석과 소분, 전처리,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산정, 물류 및 유통 운영 방법, 지정을 할 건가, 부분 위탁을 일부 할 건가, 이런 내용. 그리고 타 지자체 공공 유통 현황을 파악해서 그 요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학교 급식과 푸드 플랜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 토론회도 준비할 때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그 방문하려고 한 6가운데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다 오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수 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하여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앞에서도 그 조례 이행에 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시는 어떤 그 상부기관의 표준안을 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센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역이 금년도에 인전 결과가 나오면 그 요역 결과와 함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하고 조례 제정, 로컬푸드 생산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공공급식교업센터 설립은 그 요역이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막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의해서 그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농성교통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민들께서는 학교 급식과 푸드플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학교 급식과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 군만이 아닌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련된 관련자분들이 그 협조와 배려와 그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환 그 농업위원 회장님과 발제를 해 주신 강성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토론을 개최하여 안전한 먹거리 산업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6개월 됐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농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스템이 아니고 그 전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그룹에서 대부분이 농가가 학교에 직접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무슨 사업자 다 가지에 갖고서 납품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농가들이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집하는 업체한테 주고 결제하는 돈이 그 업체에 들어가고 농가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결제를 못 받았어요. 물론 그 업체가 돈 쌓아놓고 간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어려워서 그럴 텐데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제가 생각한다면은 이 농가 쪽에 적어도 농산물 가격은 농가 쪽에 유통 비용은 유통업체 쪽에 이런 식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황을 좀 공개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스템이 갖췄다면 아마 클릭 한두 번 하면은 결과 공개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산 시스템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 핸드폰에 뭐가 딱 뜨면 이거 괜찮네 하고 주문을 하다 보면은 그게 국내가 아니고 국외물건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 뒤면 배송이 돼요. 직접. 이것처럼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스템을 좀 완전하게 갖춰서 빨리 좀 적용을 하면은 농민들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제에 관련된 전산 시스템 투자자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결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과장님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혹시 다른 뭐 질문이나 논의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중간이나 다른 분들 혹시 또 계장님들 그 전에 업무를 맡으신 분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우선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농산물을 납품을 하면은 만약에 7월에 납품하시면은 저희들이 대금 지급을 2월에 이제 8월에 합니다. 이제 한 달치를 가지고 8월에 대금 지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최소한의 그런 저희들이 서류 검토라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또 한 10일 정도 행정 절차가 되기 때문에 한 40일, 최소한 40일 내지 한 45일, 50일 정도는 걸립니다. 걸리고 이제 몇 개월씩 안 된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요약을 통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황성덕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결과에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0일, 50일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이 다른 데 손질지 견학을 못 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도 2주 간격으로 정산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40일, 50일 걸릴 수 있지만 2주만 해도 중간 정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충남 먹거리인데 김호열 집행위원장입니다. 또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른 얘기는 빼고요.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기됐던 학교급식과 관련된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생산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생산되느냐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 가능하고요. 그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행정해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산 작도 체계뿐만 아니라 생산자들과 교감도 되고 향후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역에서 생산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산의 문제는 지금 인근 아까 좀 전에 황성덕 토론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 학교 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의 좀 무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유통업체, 여기 자료 보면 유통업체가 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 유기농협회 유통사업단과 채용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그 계약생산체계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서로 간에 경쟁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정산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행정에서는 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정산을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생산자들도 여기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작업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에서 학기수 트라이얼이라는 걸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실제로 주관해서 모집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트라이 조직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새로 모집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정이 주관하는 작물을 세워야 됩니다. 통합해서 이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의 모집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의 이런 그 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급식 체계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면 이거 매듭은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아산이 아시겠지만 아산이 행정지휘 형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연중 가격이라고 해서 품목을 작물을 정해서 연중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산자한테도 도움되고 학교급식에 있는 영양교사한테 도움되는 사례도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그 우수한 사례가 검증이 돼 있는 사례입니다. 그걸 왜 예상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 트라이를 정확하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연중 가격 체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부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 생산자분들도 이 결합적이 높아지고 충분히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공급된 내용들도 훨씬 자금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중간에 있는 다 시군의 사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카카오톡에도 농업회의소가 이 푸드플래닝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20페이지의 그림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군을 지켜봤을 때의 문제 제기는 농가분들이 앞서서 청주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열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시스템이 농가가 뭉쳐서 작물을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회의 체계가 아니라 두 개의 업체 또는 별도의 회의 체계에 납품을 하는 구조에 그냥 그런 물류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업회의소라는 기구는 예산군의 농업 정책이나 그런 예산군의 농업인이 갖게 되는 문제점이나 내용들을 발굴하고 개선할 때 농가의 힘이 모여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분에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으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할 수 없는 전체 예산군 농가분들의 실태 조사와 연구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산군 농업회의소에 드렸고요. 그래서 이 농가 생산 조사는 비단 작부 체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농가의 삶의 질과 앞으로의 농업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한 조사를 농업회의소에서 연차별로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발굴되는 내용들이 예산군의 농업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회의소의 면모를 기대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실제 조사 과정에서 푸드와 직결된 작부와 내용들이 조금 더 급식 출하의 친환경 출하의 직매장 출하의 농가분들은 가치 정보 공개와 내용들로 통합생산자 조직에게 전달돼서 통합생산자 조직이 학교급식을 포괄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결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회의소의 역할, 그 다음에 통합 출하의 역할, 공공급식센터의 역할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농산시에서는 지난 약 한 3개년 동안 전체 농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요. 최근에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주 물량에 우리가 기존에 납품하지 않았던 품목이나 물량에 대한 니즈나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실제 조사에 응하셨던 농가분들과 같이 연락해서 같이 확대를 하자던가 이러한 내용들의 토대를 정리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하듯이 농업회의소가 전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농민의 의견을 같이 직결하는 기구로 또 통합생산자 조직은 각각의 학교급식 출하회와 직매장 출하회에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훨씬 더 지금의 문제들을 개선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이름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자구체계 부분은 그러한 자구체계의 해결 과제가 현재는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단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시야에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의 학교급식은 훨씬 더 많은 품목과 내용들 또는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면 그 양이나 내용들이 한 개인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의 실태조사와 문과들의 협의 기구를 통해서 자구체계가 조금 더 폭넓게 짜여지는 것을 선행한다면 어디에 수학처의 예산군의 공공급식 행정이 문을 두드려도 준비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는 저 질문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유통업체와 관련돼서 이제 연결고리가 민간의 중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서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민간 업체 중심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급식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선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런 민간 주체들이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정될 때 앞으로 학교 급식의 작부와 내용들의 어떤 노력을 좀 더 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의 발표나 계획들을 같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해서 선정을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내가 납품하는 또는 상품화해서 넣는 물류가 아니라 이런 체계 시스템 내에 내가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분야로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국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까지 계속 의견을 내주신 거를 보면은 어쨌든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출하 생산자부터 해가지고 그 대금 지불 문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타지역 아까 아산시도 말씀하셨는데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뭐 카톡으로 온 거에 그 학교 급식센터의 출하의 이용원수하고 품목수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저희들 이용원수는 현재 19명의 품목은 그 한 50개 품목 하는데 그 인원 이제 수량이라든지 이거는 인원이라든지 이거는 그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의견 내주신 거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했는데요. 네,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죠. 개인적으로. 네. 의원님도. 아까 청중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단순히 오늘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작품 체계에 대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콩을 하는데요. 재래종 서리태를 하는데요. 재래종 서리태를 재배하는 방식이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을에 알곡을 거뒀을 때 그 퀄리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양을 많이 할 거냐 아니면 그 알곡을 굵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무엇이냐면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작물의 평준화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가격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배 방식에 대한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권준희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유통업체에 대해 이랬는데 유통업체가 딱 나누면 이게 이거예요. A농가 거는 좋아, B농가 거는 자라서 수요처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소비자가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와 생산구조를 이해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의 최소한 평준화를 맞춰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접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농민분들 그랬으니까 소비자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지만 이것이 양쪽이 더 윤일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진희 사장님께 보내주셨던 유통과 계획서 내부의 작품 체계 구축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이
한동안은 막 3만 평 정도에 되는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곳이 있을 거고, 어디는 뭐 한 2천 평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 걸 어떻게 사줘야 되는 거죠? 20평 되시는 거는 50% 구매하고 3만 평 되시는 분은 50%에서 15,000평에 대한 거 수매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또 이제 그 아까 제가 농협연합사업단 관계자분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소출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제로 작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올해 한 농가당 뭐 10톤씩 저희가 쌀을 구매를 하겠다. 근데 이제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 저희는 다행이죠. 태풍으로 인해서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태풍 들었으니까 밥 조금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완충 적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그 본주지 이사님께서는 일반 민간 유통업체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 저희 뭐 전 정부들에서도 6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농가에서 생산, 가공, 관광까지 하라고 해서 어떻게든 농촌에서 좀 자리 잡고 살아보시겠다고 그렇게 다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통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제가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갖추어진다면 농가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유통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죠. 그 RPC에 쌀 내고 다시지 않습니까? 탈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론해서 시스템하고 규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오늘 한 번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추후 토론에 뭐 공청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말씀 발언하겠습니다. 차에 보도록 좀 놔주십시오. 자꾸 건드리면 제가 시간 나쁩니다. 더더가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험이 좀 있고 또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자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위수가 처음으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준비 부족으로 그렇게 못해서 우리 토론자분들도 서로가 어떤 내용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정보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론회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상구 관계자이신 의원님도 이 토론회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토론회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토론회도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토론회 저도 그렇게 많이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관심사항이 없거든요.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또 끝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질문도 않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관심과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토론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다음 토론회는 여러분들 하고 토론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고, 아까 그 유튜브로 말씀하신 분이 참 유튜브라는 한통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 토론은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 점도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발표자이신 우리 김일영 회장님 말씀하신 푸드플레인 사업은 저희 농업위에서 지금 추진위원 10명을 지금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모임 갖고 푸드플레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금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월별로 10명의 지금 추진위원이 있거든요. 그 10명 추진위원들을 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토의를 해서 푸드플레인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장님 마무리 인사. 자장으로 참여해주신 김호 자장님을 비롯한 네 분 토론자에게 소개했다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